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오른쪽으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님, 문경 의원님이 계시고 또 김장실 의원님과 이혜리사 의원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6정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교육부와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의제는 대학 구조 개혁 문제,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대학 구조개혁 방안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대학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의 과다한 문제로 인해 예상되는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학 구조 개혁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정은 대학 구조 개혁은 꼭 필요한 조치다라는 데 서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의견을 종합해서 가급적 이달 안으로 교육부가 아주 상세한 방안을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대학의 사정이 있습니다. 국립대학, 사립대학, 또는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이 있는데 이런 구조개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관련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기준 자체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일선에 맞는 구조개혁과 관련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대학교가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현행 조치가 되고 있는 것과 심사 시점이 맞지 않는 데서 문제점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치 시점이 조치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심사 시점을 잘 골라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고등 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단독으로 발표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와 상의를 해서 인력 수급 계획과 잘 맞추어서 이 대학 구조 개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남는 대학 건물을 향후 어떻게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새누리당은 구체적으로 대학 현장이 산업 현장과 연결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원 같은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폭넓게 준비를 해서 추후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3년도에 초과 정원 규모가 16만 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규모로 보면 약 110개 대학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대학 학력 인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역사 교과서 논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부터 채택 과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정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국민들의 걱정을 끼쳐드린 점, 그리고 교과서 채택 과정에 있어서 일선 학교 현장을 둘러싸고 비민주적인 행위가 일어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당내 국회의원으로서 여당으로서의 반성도 있었지만 아울러서 이 모든 책임기관인 교육부의 이런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강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향후 질 좋은 교과서로 공부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 부분입니다. 당정은 현행대로는 안 된다라는 데의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첫째로 사실에 기초한 기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균형 잡힌 역사인식 담보, 이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모든 개선책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검정 과정에 있어서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했으며 검정 기간도 짧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아울러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편성했던 그 검정 과정에 있어서의 중요 요인인 감수 예산이 야당의 주장으로 전액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었던 2013년도의 경우는 감수 예산이 8,200만 원이나
국회를 통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검열이라는 강한 반대로 인해서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저희 당정이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검정체계에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이 감수를 반대했던 야당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제작, 그러니까 발행 체계 전체를 포함해서입니다. 실상에 대해서 정밀한 점검을 하고 제반 문제점을 도출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준 높은 교과서를 제작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일선 학교들의 역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앞으로 일선 학교들이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 채택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 자율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정부의 노력과 별도로 저희 새누리당은 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서 각계의 의견 수렴 후 정책 대안 모색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해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거쳐서 궁극적으로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 설명과 또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좀 가졌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교육비 부담 완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선의 교육 현장에 이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 부분과 초등 돌봄 교실 시설비를 현재 소요 예산 70% 국비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이니만큼 일선 현장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곳이 이 바뀐 이 예산에 맞추어서 이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게 저희가 이 초기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급적 편성된 예산을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이 국민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몇 가지 회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김세현 의원님이 설명을 할 텐데요. 그동안 교육부가 사실은 2차 재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이 외압에 관련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제보로는 1차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외압과 그리고 이 사실상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세현 의원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역사 교과서 채택 과정을 둘러싸고 학교 현장에서 부당한 이 외압이 행사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사례가 접수된 실제 이 발생했던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 28조 및 동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검인정 교과형 도서를 선정하는 절차는 먼저 해당 교과목 자격을 소지한 3명의 교원이 교과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인별로 평가표를 합산한 다음에 3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위를 정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추천을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추천된 검인정 도서의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등을 심의해서 역시 그 순위를 정해서 학교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장은 선정할 검인정 도서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에서 당해 교과목 이 자격을
소지한 교원이 3명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인근 학교에 통일교과목 자격 소지 교원을 학교장이 위촉해서 3명 이상의 교원이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역사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교과를 담당하는 한 명의 교사가 있는 학교인데 인근의 또 다른 학교의 역사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가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면서 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참여를 하였고 이후에 서약서 및 추천 검정 도서 및 추천 의견서 등 이 절차상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서명까지 대신 즉 일종의 위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진행이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그 1인의 이 소속 역사교사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고 향후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국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받아서 좀 더 명확히 검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동안 여러 가지 정황상만 드러나고 있던 이 일선 학교들에 대한 외학 그리고 절차상 하자의 실체의 일면이 드러난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 그동안에 이 누적되어 있던 문제가 갈등이 이렇게 폭력적인 언어폭력 그리고 이 위력 시위 같은 방법으로 표출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이 잘 정착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네, 선정된 교과서를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뒤집은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던 1차 선정 과정에서도 이렇게 그 같은 교사들끼리의 사실상 이 미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교과서 관련된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 혹시 일선 국민들은 특정 교과서 하나만 새누리당이 보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같은 기준으로 8개 교과서를 함께 검정해야 한다라고 봤고 그래서 우리는 국정감사장에서 8개 교과서에 대해서 공히 같은 잣대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술이 8종 교과서에 나란히 같이 있더라도 한 개 교과서만 계속해서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채택률이 높은 교과서는 좋은 교과서이고 채택률이 낮은 교과서는 나쁜 교과서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로 미래엔 교과서가 가장 채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7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서 다 그 문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1위로 채택된 미래엔 교과서에서 처음에 출판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김장실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택률 1위 미래엔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문제점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해서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엔 교과서는 대한민국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적으로 기술됐다가 나중 교육부의 검증 과정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근고 수정을 받았죠. 두 번째, 독도와 관련된 부분은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모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과 관련해서 6.25 전쟁 발발 원인에 대한 양비론적 해석이 가능한 자료를 했습니다. 6.25는 명백하게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남침 전쟁인데 그것이 남쪽의 책임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문제가 없어서 1등이 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 채택률이 1등이 됐다는 게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저희가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종 자발적으로 수정을 했던 공고 수정을 받아들였든 또는 공고 수정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출판사가 단독으로 고쳤든 간에 여러 가지가 고쳐졌습니다. 조금 빨리 고쳐진 교과서도 있고 늦게 고쳐진 교과서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육부 검정 체계에서 다 한 번은 점검이 되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점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함께 국민들에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부로 하여금 전체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상반기 내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고 저희도 별도로 이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릴 것입니다. 다시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